자, 오늘은 코인 선물 거래를 처음 잡아보는 분도 손이 덜 떨리게 딱 5가지를 한 번에 챙겨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뭘 해야 돈이 새는지가 아니라 뭘 하면 덜 새는지가 보이실 겁니다. 고정 댓글엔 수수료 최대 할인 방법이랑 $100 이벤트 링크도 같이 모아놨습니다. 첫 번째는 초보도 그대로 따라하면 거래가 열리는 가장 쉬운 코인 거래 따라하기입니다. 용어로 머리 아프게 안 하고 화면에서 어디를 누르는지부터 아주 친절하게 잡아드릴게요. 거래소 앱을 켜면 먼저 선물 또는 퓨처스 메뉴부터 찾으시면 됩니다. 처음엔 현물과 선물이 헷갈리는데 선물은 롱과 숏을 둘 다 할 수 있는 경기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종목은 보통 비트코인부터, 레버리지는 낮게 잡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익 실현과 스탑은 안전벨트입니다. 들어갈 때부터 목표 가격과 정리 가격을 정해두면 감정이 대신 버튼을 누르는 사고를 막을 수 있어요. 초보일수록 이 한 줄이 생명줄이 됩니다. 두 번째는 네이버 코인 커뮤니티에서 이슈가 됐던 300만 원으로 1억 8천만 원을 만들었다는 중학생 단타 방식입니다. 이건 전설이 아니라 어떤 구조로 그렇게 보였는지 원리를 뜯어볼 겁니다. 핵심은 한 방이 아니라 쪼개서 쌓기입니다. 작은 수익을 여러 번 챙기고 손실은 짧게 끊고 이긴 판의 금액을 조금씩 키우는 복리 흐름이죠. 결국 규칙을 지킨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세 번째는 수수료를 최대한 할인받는 꿀팁입니다. 단타는 방향보다 비용이 먼저 승패를 가릅니다. 수수료는 칼로리처럼 눈에 안 보여도 매번 쌓여서 결과를 바꿔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수수료가 낮은 거래소를 고르고 레퍼럴이나 할인 코드로 시작하고 가능하면 메이커 주문을 섞어 비용을 줄입니다. 거래량이 늘면 등급 혜택도 생겨서 더 내려갈 수 있어요. 자세한 적용 링크는 고정 댓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AI를 활용해서 하루 50만 원씩을 목표로 매일 단타를 굴리는 접근법입니다. AI는 돈을 벌어주는 마법사가 아니라 내 판단을 빠르게 정리해주는 비서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의 추세가 상승인지 하락인지 중요한 지지 저항이 어디인지 큰 뉴스가 뭐였는지 이걸 AI에게 요약시키면 머리가 맑아집니다. 그 다음엔 내 룰로 할지 말지만 결정하면 돼요. 다섯 번째는 첫 거래에서 내 돈 입금 없이 가입 이벤트로 $100를 받고 그걸로 거래를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말 그대로 연습비를 거래소가 대신 내주는 그림이죠. 흐름은 단순합니다. 고정 댓글 링크로 가입하고 이벤트 보너스를 받아서 선물 지갑으로 옮긴 뒤 아주 작은 포지션으로 연습을 시작합니다. 처음엔 수익보다 손에 익히기가 목표입니다. 그리고 현실 체크도 한번 하죠. 처음 받은 $100로 바로 10억을 만드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대신 내 돈을 안 넣고도 코인 거래를 공부해 볼 수 있고 감이 잡힙니다. 여기에 레버리지를 얹어서 거래가 한두 번 성공하면 몇백만 원 정도까지도 가능성이 열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가능성이지 보장이 아니라는 점, 이 감각만 잡으셔도 성장 속도가 달라져요. 이제 왜 코인에 투자해야 하는지 아주 직관적으로 숫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은 1,000만 원이라도 10년을 지나면 어디에 있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다른 게 아니라 다른 세계가 됩니다. 우리가 10년 전, 그러니까 2016년에 금, 주식, 코인, 부동산에 1,000만 원을 투자했다면 2026년에는 각각 얼마가 되었을까요? 이 비교만 해도 판단이 빨라집니다. 코스피 지수가 10년 전에 비해 약 2.66배 상승했으니 2016년에 1,000만 원을 지수 추종형 주식에 넣었다면 약 2,660만 원 정도로 계산됩니다. 2016년에 1,000만 원으로 금을 사두었다면 약 233.5g을 보유했을 것이고 2026년 기준으로는 대략 5,56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금은 느리지만 꾸준하죠. 2016년에 1,000만 원어치 서울 아파트 가치를 들고 있었다면 2026년에는 약 2,400만 원 정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지역과 시점에 따라 체감이 갈리지만요. 하지만 2016년에 1,000만 원어치 비트코인을 샀다면 2026년에는 약 26억 원 이상이 되는 막대한 수익률이 나옵니다. 이 숫자가 코인의 존재감을 설명해 줍니다. 이 내용만 보셔도 바보가 아닌 이상 코인을 투자 후보에서 완전히 지우기 어렵다는 걸 인지하게 됩니다. 변동성은 공포지만 그 공포가 곧 기회가 되기도 하니까요. 게다가
코인은 오를 때만 수익을 내는 구조가 아닙니다. 오를 때는 롱으로 베팅하고 내릴 때는 숏으로 베팅해서 방향만 맞추면 두 방향 모두에서 수익을 노릴 수 있습니다. 수익이 나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아 투자처로는 제일 좋은 수단 같다고 느끼는 분도 많습니다. 특히 해외 거래소 쪽은 국내보다 그렇게 체감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코인 거래소에는 레버리지 기능이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에는 없지만 해외 거래소에는 레버리지라는 기능이 있고 작은 돈으로 큰 금액을 운용하는 느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만 원으로 레버리지를 사용하면 10배인 5천만 원의 투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는 식으로 설명됩니다. 해외 거래소는 100배까지 가능하다고들 해서 소액 투자자들이 몰립니다. 30억 이상의 투자금을 가지고 투자하는 경우라면 레버리지 기능이 필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작은 규모의 투자금으로 시작하는 분들은 레버리지 없이는 큰 수익을 내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그래서 코인 거래의 첫걸음이자 제일 중요한 건 좋은 코인 거래소를 고르는 방법입니다. 거래 실력보다 먼저 운동장을 잘 골라야 넘어져도 덜 다칩니다. 그래서 요즘은 많은 한국 투자자들이 국내를 떠나 해외 거래소로 옮겨가는 중입니다. 해외 거래소로 한국인들이 몰리는 첫 번째 이유는 레버리지 기능 때문입니다. 국내는 레버리지를 막아두었고 해외는 100배까지 가능하며 어떤 곳은 200배까지도 가능합니다. 해외 거래소에서는 50만 원이 있으면 5천만 원까지 투자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오니 레버리지 때문에 다들 해외 거래소로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숫자가 사람을 끌어당기죠. 두 번째 이유는 수수료입니다. 국내보다 해외 거래소의 수수료가 훨씬 저렴한 편이라 매매를 많이 할수록 체감이 커집니다. 단타로는 수수료가 생명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세금입니다. 해외 거래소에서는 세금이 없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고 국내 거래소에서는 거래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서 그 차이도 이동의 이유가 됩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해외 거래소, 그리고 가입 시 $100 지급 이벤트를 하는 곳에 대한 정보는 이 영상 고정 댓글에 적어두었습니다. 이제 대형 거래소들의 수수료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대형 거래소는 거래 수수료가 0.0055%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도 체감 차이가 꽤 큽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 단타를 친다고 가정하고 20배 레버리지를 한다고 치면 1회 거래 시 수수료가 22만 원까지도 나옵니다. 왕복 비용이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10번만 거래해도 220만 원이 수수료가 됩니다. 나는 열심히 눌렀는데 통장이 마르는 느낌이 여기서 옵니다. 놀라실만 해요. 수수료 때문에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저렴한 거래소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수익을 쌓기 전에 누수가 막혀야 하거든요. 이제 A 거래소와 대형 거래소 4개를 비교하겠습니다. 기준은 수수료, 거래가 얼마나 간편한지, 한국어 지원, 레버리지 배수, 원화 입금 가능 여부, 이렇게 5가지입니다. 우선 거래 수수료부터 보죠. A 거래소 수수료는 0.01%이고 바이비트는 0.005%, 비트겟은 0.06%, 바이낸스는 0.04%입니다. 대형 거래소 기본 라인은 0.05% 전후로 보시면 됩니다. 한국어 지원은 A 거래소는 24시간 한국어 상담이 가능하며 바이비트는 불가능하고 비트겟도 불가능하며 바이낸스도 불가능합니다. 급할 때 바로 물어볼 곳이 있다는 게 생각보다 큽니다. 레버리지는 A 거래소는 200배, 바이비트는 100배, 비트겟은 125배, 바이낸스는 125배입니다. 레버리지 배수는 달콤하지만 그만큼 계획이 더 필요해집니다. 원화 입출금은 A 거래소는 가능하며 바이비트는 불가능하고 비트겟도 불가능하며 바이낸스도 불가능합니다. 원화가 바로 되면 입출금 동선이 짧아져서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A 거래소가 어디인지는 고정 댓글에 정보를 적어두었습니다. 수수료 할인과 $100 이벤트까지 한 번에 정리해뒀으니 고정 댓글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언제 롱을 잡아야 하고 언제 숏을 잡아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커서 진입 타이밍이 곧 성적표가 됩니다.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의 개념부터 간단히 잡고 가겠습니다. 롱은 가격이 오를 거라 보고 매수로 들어가는 것이고 숏은 가격이 떨어질 거라 보고 하락에 베팅하는 겁니다.
먼저 롱입니다. 차트에서 강한 상승 추세가 보이고 여러 차례 고점을 높여가며 올라간다면 롱 포지션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 게 기본입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할 때 골든 크로스라고 부르며 강한 상승 신호로 해석됩니다. 이 신호는 롱 후보를 정리해주는 표지판입니다. 또 거래량이 중요합니다. 가격이 오를 때 거래량이 함께 증가하면 시장의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신호라서 상승이 더 강력해질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이런 때 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뉴스도 놓치면 안 됩니다. 비트코인 규제 완화, 대형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적 외부 요인은 가격을 밀어올리기 때문에 이런 뉴스가 나오면 롱 성공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숏 포지션은 가격 하락이 예상될 때 진입합니다. 차트가 하락 추세이고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패턴이 나타나면 숏 포지션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내려가는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는 거죠. 기술적 분석에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갈 때 데드크로스라고 하며 하락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숏 쪽이 마음이 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을 때 하락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상승하는데 거래량이 줄어들면 상승세가 약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어서 곧 하락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런 때 숏을 진입하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뉴스도 가격 하락에 영향을 줍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들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 강화 같은 뉴스는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어서 이런 경우 숏 포지션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보조 지표가 꽤 유용합니다. RSI, 맥디, 볼린저 밴드 같은 지표를 쓰면 과열과 침체, 변동성과 트렌드를 더 또렷하게 볼 수 있습니다. RSI로 과매수, 과매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RSI가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해석돼 숏을 고려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해석돼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맥디나 볼린저 밴드는 시장의 변동성과 추세를 더 잘 파악하게 도와줍니다. 이 도구들은 특정 시점에서 롱과 숏을 잡는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를 확인하고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적인 신호를 근거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감정 말고 근거로 버튼을 누르시면 매매가 한결 단단해집니다. 이 영상이 코인 단타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습니까? 고정 댓글에는 수수료 최대 할인 꿀팁과 100달러 받고 가입하는 방법을 정리해 두었으니 꼭 고정 댓글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많이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서